안녕하세요. 서원장입니다. 오늘도 좀 약간 특이한 사건이긴 한데, 실제 우리 제 수강생과 관련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한 그런 사건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하고요. 자, 사건을 보시면 2022 타경 56066 사건, 은평에 있는 은평 스카이뷰 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30평대 아파트고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으로 경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12억 감정이 나왔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8억대까지 떨어졌을 때 8억 5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두 명 입찰했었고 2등은 8억 3,100만 원인데 참 이 2등은 1등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이유들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물건 현황 보시면 지금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 가격에 포함 평가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 때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이런 경우는 아직 지적 정리가 안 끝나서 된 사건인데 대지권 자체가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건물만 매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낙찰받고 나서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대지권이 아직 미정리 상태라고 되어 있죠. 추후 적정 명면의 대지권이 정리될 것을 감안 평가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볼게요. 전입이 2020년 1월 3일이고 확정일자가 2019년 6월 27일. 자, 이제 보증금 6억에 월 80이라고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19년도에 전입을 했다가 전입이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1월에 온 상황인 건데, 자, 이 밑에 보시면 말소 기준 관리 2021년 4월 27일. 자, 확정일자는 전입보다 아무리 빨라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전입보다 빠른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럼 어쨌든 얘는 확정일자가 2020년 1월 3일인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말소 기준 권리인 2021년 금저당보다도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증금 6억을 먼저 다 배당을 받겠구나 하고 그냥 낙찰을 받은 사건 같은데 여기 보시면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다운 임대차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계약일자는 2020년 6월 24일. 자, 2차 임대차 증액을 한 거죠. 그 계약서를 이제 계약을 바꾼 겁니다. 2020년 6월 24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 6억인데 보증금 2억 원에서 보증금 4억 원을 증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보증금 2억에서 4억으로 증액한 날짜가 언제란 얘기예요? 2020년 6월 24일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보증금은 4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2년 3월 28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4억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2년 3월 28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어떤 다른 권리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압류가 다 배당을 받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분명히 여기 친절하게 매각물권 명세서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매각물권 명세서에 분명히 보증금 1차 2억, 2차 6억이라고 돼 있고 자, 밑에 참 친절하게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 낙찰받은 분은 여기에 전입일자 2020년 1월 3일 있는 거 이것만 그냥 보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도 아까 나와 있던 내용이 이 매각물권 명세서의 내용인데 예전에는 좀 매각물권 명세서에 이렇게 친절하게 막 자세하게 잘 써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임차인이 증액을 했다면 언제 증액을 했는지 그 날짜가 나와 있고 증액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확정일자가 언제인지 이렇게 날짜만 나와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분명히 친절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이제 쟁점이 뭐냐면 이 선순위 임차인의 증액보증금, 이 증액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것이고 대항력이 없다면 당연히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증액보증금을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또 역시 선순위 임차인이냐 아니냐에 따른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지금 쭉 나열해 보면 임차인이 19년도 6월 27일 날 전입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2억에 80만 원. 그리고 2020년 1월 3일 날 다시 재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랬던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증액을 2020년 6월 24일 날 했어요. 보증금 6억에. 확정일자는 2022년이고 그리고 나서 근저당이 들어왔습니다. 1억 8천짜리. 그리고 또 3억 8,160만 원 근저당도 있었고 가압류도 있었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임차인의 증액 시점이 어때요? 말소 기준보다 빨라요. 자, 제가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증액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증액한 시점에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말소 기준보다 증액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이 증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보증금의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이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확정일자 자체가 2022년 3월 28일로 늦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권리들이 다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어야 배당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 부동산이 8억 5천에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보증금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고 그렇죠? 자, 4억 증액한 건 못 받죠. 밑에 있는 채권을 합쳐보면 얼마냐면 4억 5억 6천에 6억 5천이에요. 결국 이 밑에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을 다 받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 근저당 경매 신청한 3억 8천짜리 근저당은 청구 금액은 3억 2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이자가 늘어서 좀 더 늘었을 거고요. 물론 1억 8천짜리 근저당도 얘도 원금은 이거보단 낮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밑에 있는 채권자들이 총 배당받는 금액이 6억이라 하더라도 남는 돈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임차인할 때 배당되는 돈은 5천밖에 안 돼요. 그럼 증액한 4억 중에 5천만 배당받으면 결국 3억 5천을 인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물건을 보시면 12억 6천의 감정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거 12억 6천이 안 돼요. 작년에 부동산이 한풀 꺾였고 다시 올랐는데 그래도 지금 12억이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8억 5천 낙찰에 받았고 3억 5천 인수하게 되면 거의 지금 시세에 받는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이 낙찰자가 과연 그것까지 생각하고 들어왔느냐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임차인 정다운이라고 된 사람이 바로 제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경매가 넘어간 다음에 바로 전화 온 게 아니라 주변에 뭐 법무사 사무실 여러 군데 아마 상담을 해봤나 봐요. 했더니 모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거 증액한 보증금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해가지고 막 울고 몇 날 며칠 울고 막 그러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등기부등본하고 네 계약서는 다 보내봐라. 그래서 봤더니 지금 우리 화면에 보여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거 증액 시점 자체가 말소 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는 4억 보증금 날리는 줄 알고 막 그랬다가 제 얘기 듣고 이제 안심이 되면서 이제 마음을 한숨 놓고 이제 막 그랬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뭐 경매를 안다고 하는 법무사들도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으면 결국 피해 보는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무조건 낙찰 금액에 따라서
그 8억 5천 이상이 낙찰이 돼야 그나마 임차인 증액 부분을 배당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낙찰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시세가 지금 감정가 이상으로 받쳐주면 모르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는 쭉 떨어질 거다. 8억 이하, 5억 이하로 떨어지게 될 거다. 한 5, 6억 정도에서 아마 낙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낙찰이 됐다고. 얼마 됐냐니까 8억 5천이 됐대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왜 그렇게 받았을까? 그랬는데 또 낙찰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사 나갈 수 있냐? 그래서 뭐 이사 나가는 거야. 뭐 보증금만 다 뭐 받으면 되니까 나가 금방 뭐 할 수 있다. 조율하면 된다. 그래서 이사 나가는 날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어차피 뭐 너도 보증금 다 지키는 상황인데 굳이 뭐 협조 안 할 필요는 없고 둘이 협의해서 이사 날짜 잡아가지고 배당 받고 해서 뭐 그 돈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혹시 그 낙찰받은 애들이 4억 인수하는 거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까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보기에 걔네들이 이거 그거 모르는 것 같다. 네가 6억 보증금 있는 거를 다 먼저 배당을 받는 줄 알고 낙찰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라. 내가 보기엔 분명히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카톡이 왔는데 통화했더니 모르고 있더래요. 예, 당연히 그냥 6억 보증금 임차인이 다 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수료 받고 하는 컨설팅하는 업체면 제가 보기에 이거 완전히 몇 천만 원 물어주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런 법무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 군데가 다 이거 사업 보증금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엉터리들이 뭐 컨설팅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니 참 이런 상황이 나온 건데 그래서 다시 전화한다라고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이쪽에서는 3억 5천 4억 인수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뭐 안 했을 건데 제가 보기에 얼추 뭐 4억이 아닐 수도 있고 밑에서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뭐 어쨌든 그 금액은 빼는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3억 이상은 분명히 인수를 해야 될 거거든요. 과연 얘네들이 3억 이상을 인수하면서까지 이거를 받을 것이냐 이건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지금 최저가가 8억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8천 들어갔거든요. 8천만 원을 날리느냐 그래도 안 날리고 시세에 받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쓰리겠지만 잔금은 납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 뭐 4억을 인수해서 시세 이상으로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으로 그런 낙찰받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증금도 포기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얼추 보증금 인수하고 이러면 얼추 시세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8천만 원 날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납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생각지도 않는 상황이 이제 이 사람들은 발생하게 된 건데 이래서 권리 분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 이 임차인의 증액 보증금, 증액한 시점이 당연히 말소 기준보다 늦다면 이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못 받은 보증금이 있어도 이거 날려요. 그래서 만약 이 친구가 정말 이게 증액 시점이 빨라서 다행이에요. 지금 확정일자가 늦은데 만약 증액 시점이 근저당보다도 늦었다. 말소 기준보다 늦었다. 근데 확정일자도 늦잖아요. 이래버리면 못 받은 거 그냥 날려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다행히도 증액 시점이 빨라가지고 이 4억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낙찰자 쪽에서 아마 다음 주쯤이나 이번 주쯤에 연락 오지 않을까 싶은데 잔금 납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큽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이랑 돈을 날리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고 잘못 받았지만 어쨌든 시세라도 그냥 받아버리는 상황인 건데 이거는 뭐 그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명심하실 거 증액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증액 시점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해야 되고
증액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증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없다면 그 증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